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란에 공 원장님이 올려주시고 또 제 타임라인에 강기남 대표님이 올려주셔서 그 순서대로 오늘 발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 원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게 책을 한 권을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나서부터 줌 회의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모임들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저는 교회 다니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동일 목사님이라고 예수로 성경 읽기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시고요. 저하고 가까이 제일 잘 지내시는 분인데, 연 목사님이 지난번에 처음에 예수로 성경 읽기,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한 게 이제 신앙과 신학 이래서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7주간 2시간씩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어떤 거를 신앙하고 신학, 요게 이제 같이 겸하는 그런 책으로 소개가 돼 있어서 지금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책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교보생명 같은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당일날 주문하 그 다음날 오고 이런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쭉 한 2주간은 베스트셀러 해갖고 잘 나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판 정보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래 제가 쓰려고 하는 그 부분에 여기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원래 나머지 부분이 훨씬 더 양이 많은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실제로 제가 당뇨, 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약을 먹다가 떼고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하고 스트레스 관리한 거,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그 나머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른들이 잘 읽히는 쪽은 실질적인 게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출판사에서는 또 젊은 세대들이나 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치아 관리에 관련돼 있는 거 하고 또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거의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제일 관심이 있는 우리 시골살이 5도 2촌 이런 거라든지 또 농사 짓는 거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었는데, 그 내용이 빠져서 지금 정보판 만드느라고 이번 주에 또 읽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현재 의논을 일단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번에보다도 더 어른들한테 더 가까운 그런 쪽으로 집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저도 교보문고에 예약을 해놨는데 아직 배달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알림 톡으로 늦어진다고 톡은 옵니다. 예. 교보만 지금 현재 그렇고, 알라딘하고 예스 24는 완전히 이제 해가 풀리긴 했는데 네. 책을 금방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아니 뭐 벌써 또 2세 또 정보판 계획이 아주 다양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책 오면은 꼭 뭐 보고 어디 저기 달빛 향기죠? 거기에 달빛 북스에. 예, 거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인남 대표님 발표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책을 출간하면
빨리 보내주는데 왜 그러죠? 출판사에서 책 인쇄가 늦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책이 지금 배송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아, 지난주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배송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2주 가까이 돼 가는데 아마 책 부수를 찍은 게 첫 판을 3,000부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한가 봐요. 아, 그러기도 하고 출판사들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니까 나누어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입고나 이런 게 조금 원활치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교보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부터 이제 조금씩 지금 배송이 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좀 되기는 하는가 봐요. 근데 공 원장님 요즘에 네, 종이책으로 출간해서 1,000부만 찍어도 네. 웬만한 출판사에서 그거 소화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3,000부를 찍었는데도 재판을 또 찍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거야. 그래서 교보에서 아마 인기리에 그 책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멋진 저자로 네, 거듭나실 것 같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저는 열정으로 유혹하라는 책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주일 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자인가요? 열정으로 유혹하라는 저자인가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네 그랬더니 이 책이 13년도에 제가 몸이 아플 때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한 건데요. 주로 30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하는 시점을 에, 위해 여성 리더에 대한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써놓은 것들을 가지고 조금 재해석도 하고 하면서 이제 책을 쓴 건데, 굉장히 출판사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책들은 출판사에다가 내면 그 회사의 디자이너와 내지 디자인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개의 그 표지 이미지를 보내주면 우리가 이걸로 초이스하면 이제 그거로 하고 해서 일단 원고가 출판사로 넘어가면 최소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책이 그 출간이 웬만하면은 이제 나오는 게 그 통내거든요. 근데 이 책은 한 9개월, 10개월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표지도 하여튼 5번 정도의 캔슬하고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외국에 있는 이미지까지 찾아다가 이런 이미지 비슷하게 해달라 해도 안 돼서 도저히 그 제가 까다로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외부 디자인을 선별해서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자가 너무나 그 까다롭게 한다라는 그런 걸로 그 회사에 굉장히 그 회의도 많이 하고 제 책에 대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 책이 출간하고 난 후에 한 5년 후에 그 대표님한테 들은 말, 그 대표님이 자기네 출판사 역사상 제 책처럼 표지가 멋지고 뭐 내용은 제 수준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레이드가 있고 수준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표지나 전체적으로 내지의 레이아웃의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 당시에 되게 그 회사도 기업인데 내가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너무 많은 그 불편함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고를 하고 그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보이는 것만큼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일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쓴 책의 내용은 그 30대의 여성들의 리더십에 대한 건데 거기에 열정이라는 키워드잖아요. 근데 항상 열정 뒤에는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조나단의 그 갈매기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구한다라는 그런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은 그때는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 지금 생각하고 왜 그때 30대를 그거는 이제 제가 50대에 요양생활 하면서 썼던 거기 때문에 50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30대에 내가 무엇을 했으며 30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했으며 이제 그걸 유추해 가면서 썼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어, 굉장히 속물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그 비즈니스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조금 더 집중적이고 강렬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모든 일은 타이밍이다 이러면서 그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다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때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서 제가 그 프롤로그에 딸이 그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그 축하에 대해서 이 책을 바친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60대니까 지금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에는 언제나 방향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쉼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저에게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책은 열정으로 유혹하라라는 책입니다. 한 3년, 15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공 원장님도 오늘 쓴 책이 최근에 써서 책이 베스트가 돼가지고 교보에서 잘 팔리는 이 책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10년 후, 15년 후에 전화가 와서 그 책 너무 멋졌고 그 책 지금도 간직하고 책꽂이에 있으면서 간간히 이 책을 읽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직 아, 예책입니다. 아, 그거, 네. 네, 그랬군요. 공 하여튼 원장님한테도 가 있을 것 같은데, 공 원장님한테는 제가 네. 많은 걸 드렸으니까. 예, 하여튼 아,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튼 이 50대 열정이 여기에 그냥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니야, 그거 시대적으로 30대 열정인데, 그런가요? 30대. 50대 네, 쓰신 거 아닌가요? 50대 아, 쓰시면서 30대 열정을 녹였군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셨는데 아직 못 읽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이런 이제 책, 근데 음, 이게 이제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음, 쇼펜하우 글을 김욱이라는 분이 편력을 한 거예요. 그걸 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음. 공유가 됐습니다. 혹시 잘 보이는가요? 네, 예. 책이 표지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독특하고, 이게 아포리즘이란 말이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 격언, 금언, 잠언, 경구 따위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쇼펜하우어를 그렇게 소개하네요. 니체의 철학, 헤세와 카프카의 문학,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저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뭐 거기에서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철학자나 작가보다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쇼펜하우어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저서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철학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 불행해져 버린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일평생 11권의 책을 썼고 그중 생전에 출판된 저서는 8권이라고 합니다. 게테를 비롯한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1만 페이지가 넘는 일기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다고 합니다. 여기 소개하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들과 편지, 일기 등에서 쇼펜하우 삶에 대한 통찰과 전국을 찌르는 인생 조언들을 모아 엮었습니다. 쇼펜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알지 못했던 사람도 이 책을 읽게 되는 순간 철학자의 독서란에 감춰진 열망과 투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는 나로서의 존재한다는 주제로 자기인식과 자기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두 번째,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세 번째, 왜 주님이라는 자는 항상 분노하고 계시는가라는 주제로 신과 종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네 번째,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라는 주제로 인생과 사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더라도 정직할 것이라는 주제로 도덕과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상에서 좋은 습관과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규칙을 정해놓고 인내라는 재능을 발휘하여 습관화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생에 걸쳐 시간이 흐르는 사이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자기만의 위대한 삶이 쌓여간다고 말하는데 규칙적이지 않는 위대한 생애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명예와 체면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또 권위와 신분이 편견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예와 체면은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좀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은 반성과
자기 혐오의 반성은 자기 혐오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반성하기보다는 잠자리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고한 자의식을 갖춘 사람은 타인의 칭찬이나 자촉,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의식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의식의 결여를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자의식 점수가 이렇게 있다라면 공 원장님은 자의식을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원장님, 참 어렵네. 생각을 해본 적은 없네. 네. 강기남 네. 대표님은 자의식이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자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시죠. 근데 공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느님이라는 믿음의 그 매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의식이 높아도 하느님이라는 그 신에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의식이라는 점수가 있다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높은데도 본인이 높다고 생각을 못할 거고요.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자의식이 높은 편이에요. 네. 아주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어느 정도 높은 것보다는 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남의 말은 귀에 들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식이 남편이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남이 얘기하는 거 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귀에 들려가지고 제가 가슴이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러지 않다 보니까 네. 상대가 상처를 더 많이 입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그 부분만은 높은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게 저도 생각했습니다. 네. 또 잘못된 독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나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인간의 행동 양식 중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자기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없다. 독서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자극이다. 자극만 받고 이를 표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자극에 무뎌진다. 이는 독서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는 책을 너무 많이 읽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책은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명확한 전제는 없으며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의 운명은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올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보다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눈으로 목격한 사실보다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날이 시작된다는 부푼 기대보다 더욱 명확한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항상 죽음을 떠올려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 허락된 이유라고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당신은 인생이 왜 힘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철학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쇼펜하우어 글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은 나의 탐구가 가져둔 가장 큰 결실은 쇼펜하우어였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칼 구스타프 융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의 진지한 의미를 얘기하는 이 쇼펜하우어 글을 이 밑줄을 그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던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네. 그 책을 꼭 사서 읽으세요. 저기 저는 좀 책을 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유 네. 대표님이 밀리의 서재에서 이 음, 책을 이제 많이 보시는데 그 이북으로 읽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이해력이 좀 저한테는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디오북도 좀 음. 썸머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책을 사서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도 이북이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아예 듣지를 않아. 지금 저도 종이책으로 봐야 뭔가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이 무슨 말 했는지를 이해가 안 돼.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예 보지를 않는데, 그러면 그 종이책을 사서 읽고 종이책을 어떻게 보관하세요?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디에 예, 그 지금 서재에 이제 책이 한 1200권 정도 되는데, 어, 아내가 이제 책을 좀 버리라고 나중에 당신 죽고 나면 내가 치워야 되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아, 근데 아직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시구나. 서재에 쌓아놓고 있는 거죠. 예. 나중에 만약에 버리신다 그러면 제가 가서 실어 올게요. 예. 왜냐면 선생님이 읽은 책들은 지금도 쇼펜하우어 얘기를 했지만, 너무 감동이고 감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읽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그걸 간결하게 듣는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유, 책, 감사합니다. 네, 책의 내용들이 아주 수준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들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공 원장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말이 되어 가고요. 또 이제 대신에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쌀쌀해집니다. 이제 요즘 독감, 또 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질환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냥 책을 계속 사서 읽다가 요즘은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일단 읽고,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싶다, 또 감동이 있다, 이런 책은 이제 책 자체를 구입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금요일마다 잠깐이지만 그래도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우리 삶에서 굉장히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주말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